자, 안녕하세요. MNS 아카데미 진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물리학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자,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보면 충격량이란 건 뭐냐면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네, 바로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충격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봤더니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의 곱으로 나타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충격량을 우리가 보통 I라고 표현하는데 I는 힘은 F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F 곱하기 시간은 T다. 작용한 시간을 우리가 넣어주기 때문에 보통 시간 변화량 델타 T를 쓰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T를 쓰든 델타 T를 쓰든 T는 무조건 플러스 방향이다. 자, 요거 하나 알아주시고요. 자,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시간이다. 자, 요거 우리가 알고 있겠죠. 자, 충격량의 방향은 자, 우리 충격량 I는 F 델타 T인데 얘가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받는 방향은 어디다? 힘의 방향이 있죠.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은 어떤 거의 방향과 같다? 바로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자,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 어떤 것이? 바로 충격량이. 자, 두 번째 거.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크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 충격량 I는 F 델타 T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I는 F T. 자, 이 T라고 쓸게요. 그러면 힘이 클수록 그리고 시간이 클수록 어떻다? I가 커진다. 즉 충격량이란 거는 힘이 커질수록 그리고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크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 예전부터 이런 얘기 잠깐씩 했었는데 우리 예전에 혹시 손바닥 맞아본 적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 손바닥을 맞아본 적 아마 없을 건데 어떤 게 더 많이 아플까 한번 생각해 볼까? 아플까도 괜찮고요. 어떻게 맞는 것이 충격량이 더 클까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얇은 자로 손바닥을 우리가 이렇게 맞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짠! 이렇게 맞은 거랑 짠! 하고 맞는 거랑 자, 어떤 게 더 아플까요? 힘의 크기는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자, 좀 전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죠. 힘이 똑같다고 한다면 충돌할 때 받는 시간 자체가 길어질수록 충격량 자체가 커진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자, 우리 시간이 길수록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 자체는 커진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 즉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올 때 항상 어떤 것부터 본다? 세로축부터 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세로축, 가로축 순으로 보는 겁니다. 자, 세로축이 힘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첫 번째 그래프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입니다. 자, 힘이 일정할 때 힘이 쭉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해요.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다. 자,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 자, 여기서 넓이는 뭐가 된다? F 곱하기 T가 되겠죠. 자, 우리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잖아요. 그죠? 자, 시간 T 곱하기 F가 되니까 자, 얘는 뭐가 된다? 충격량 I가 된다. 자, 이 이야기예요. 두 번째,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변할 때입니다. 힘, 시간인데 자, 이렇게 일정하게 변한다.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량의 힘이 변한다. 자,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울기가 지금 똑같네. 그러면 여기서 이 넓이는 뭐를 뜻한다? 힘과 시간에서 넓이는 충격량 I. 얘도 마찬가지예요. 힘, 시간인데 이번에는 힘이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도 이 아래 넓이가 뭐가 될까요?
네, 충격량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였어요? F 곱하기 T. 힘이 클수록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 자체는 어떻다? 커진다. 여러분 이해 잘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운동량이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운동량이란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자,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뭐라고 부른다? 운동량. 자, 이 운동량이란 건 질량과 뭐를 곱해준대요?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운동량은 우리가 P라고 표현을 하는데 P는 질량 M 곱하기 속도가 뭐다?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그럼 뭐가 될까요? 자,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그 다음에 속력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자 이렇게 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이란 건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기 때문에 자, 얘는 크기만 있는 양이고요. 얘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운동량의 방향은 뭘 나타내면 된다?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떤 방향에 의해서? 속도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량의 방향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 설명했죠. 물체의 운동 방향, 자, 물체가 이동하는 속도 방향,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운동량의 크기는, 자, 이 자체를 크게 만들려면 M이 어때야 된다? 커져야 된다. V는 어때야 된다? 커져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인데, 자, 우리 책을 보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 아까 우리가 뭘로 표현했죠? I라고 표현했어요. 자, I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나오면 변화량은 우리가 뭘 쓴다? 델타라는 걸 썼어요. 자, 근데 뭐의 변화량이래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래요. 그러면 델타 P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델타 P라고 한다면 우리가 델타는 어떤 거의 변화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말하는 겁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충격량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 충격을 가했어요. 자, 가했는데 힘과 시간을 잘 알지를 못해. 그죠? 우리가 정확한 힘, 정확한 시간. 선생님이 아까 손바닥을 때렸는데 내가 0.001초 정도 붙였다. 또 우리가 한 17.8N의 힘으로 내리쳤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한테 충격을 줬더니 자, 뭐가 변했어요? 이 물체의 운동량이 변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물체가 움직였다던가 가만히 있던 물체가 뭐 다른 방향으로 튕겼다던가 이런 형태의 변화량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변화량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량의 크기를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게 나오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얘가 받은 충격량은 뭐와 똑같다? 얘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우리 아래 책 보면 10m/s의 속도로 굴러오는 질량이 0.1kg인 공이래요. 자, 질량이 0.1kg인 공을 발로 차서 5m/s의 속도로 되돌려 보냈을 때 발이 축구공에 가한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할 건데 우리가 얘를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공이 있어요. 자, 여기 공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일정 속도로 오고 있는 거야. 얼마로? 10m/s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발로, 지금 발인데, 자, 발로 꽝 차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5m/s로
되돌려 보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의 질량은 아까 얼마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 질량은 0.1kg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구할 거냐면 우리 충격량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충격량 I는 자, 아까 뭘 했어요? 충격량이란 건 자, 뭐에서 뭘 뺐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을 구해준다는 거. 자, 충격량 I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델타 P. 자, 요거를 크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여기를 크게 써주시고요. 충격량은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이렇게 하나 봐주시고요.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충격량 I를 보게 되면 충격량 I는 좀 전에 뭐라고? I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우리 운동량이 자, 나중 운동량 이거. 그죠? 얼마? 0.1 곱하기 자, 킬로그램 단위는 잠깐 빼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으면 왼쪽 방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0.1 곱하기 이쪽 왼쪽 방향이니까 나중 속도 얼마? 마이너스 5.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또 뭘 쓸까? 뭘 쓸 수 있어요?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0.1 곱하기 처음 운동량 얼마? 속도 오른쪽 방향이니까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플러스를 쓰는 거죠. 플러스 얼마? 10. 자, 이렇다고 한다면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0.5. 얘는 얼마? 마이너스 0.1 곱하기 0.1 곱하기 얼마? 10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죠? 우리 그냥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5 단위 볼까요? 단위. 얘는 킬로그램 단위였어요. 얘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였어요. 그럼 얘 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충격량. 어떤 거? 뉴턴. 우리가 1뉴턴은 선생님이 처음 설명할 때, 힘에 대해 설명할 때 1kg짜리 물체를 1m/s 제곱만큼 가속시키는 힘이라고 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뉴턴은 아까 말한 것처럼 kg/m/s 제곱이에요. 근데 얘는 kg/m/s예요. 그러면 뉴턴에다 뭘 곱해줘야 돼? 세크를 곱해줘야지만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뭘 쓴다? 단위는 kg/m/s를 쓴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두 가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고요. 아, 세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 자, 발과 공이 접촉한 시간이 나왔네. 자, 발과 공이 얼마큼 접촉했대요? 발과 공이 0.1. 자, 0.1초 동안에 접촉을 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대. 그러면 충격량 I는 F 델타 T. T.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I가 아까 얼마였니? 자, I가 아까 얼마였어요? 좀 전에 봤잖아. I가 얼마였어? 1.5. 그죠? 마이너스 1.5예요. 마이너스 1.5다. F는 얼마였죠? 모르죠? 자, 우리가 0.1초 동안에 충돌을 했을 때 이 물체가 받는 충격, 뭘 물어봤다? 충격력. 충격을 받는 힘. 얘를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F 곱하기 T가 얼마다? 0.1세크. 이해되겠어요? 그럼 F는 얼마가 되겠니? 15가 되겠지. 마이너스 그대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15 뉴턴이 되겠네. 이해되겠어요? 오른쪽 방향 플러스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얼마만큼? 그러니까 15 뉴턴만큼의 힘을 받는다. 자,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
충격량은 좀 전에 우리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충격량 I는 뭐였습니까? F 델타 T. 시간 변화량인데 선생님이 FT라고도 썼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F 델타 T. 자, 충격량 I는 힘을 받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 변화량 동안, 힘을 받는 시간 동안에 얘가 받는 충격량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봤을 때 F가 어때야 될까? 커야 되면 되겠죠. F가 클수록 좋은 거고 또 힘이 어떨수록 길수록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야구공을 방망이로 칠 때 큰 힘으로 칠수록 야구공이 더 멀리 간다. 자, 아까 충격량은 뭐랑 똑같다? 델타 P와 같다. 요거 너무 중요해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봐주시고요. 얘 이름 뭐라고요? 얘는 충격량. T는 당연히 시간이겠죠. 시간 변화량. 여기서 F는 뭐다? 자, F는 우리 헷갈리지 마시고요. 충격력. 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얘 한번 볼까요?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포탄에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진다. 자, 대포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런 대포가 있다가 한번 해봅시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대포 여기다 이렇게 띡, 짱 하고 이제 쏘는 건데, 자, 이 대포에 작용하는 이 포신, 포가 날아갈 때 이 길이, 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어떨수록, 클수록, 즉 길어질수록 얘가 이 폭탄에 작용하는 힘 자체가 어떻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길어진다. 힘은 똑같은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다? 충격량은 커진다. 이해되겠어요? 이번에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충격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물체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충격력이라는 걸 우리가 좀 전에 봤고요. 자, 감소시키는 방법은 충격량이 똑같더라도 일시적으로 받는 힘 자체를 줄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충격력을 줄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볼까? 그럼 어떻게 하면 충격력을 줄인다고 했어요? 자, 충격량이 만약에 똑같다. 충격량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I는 F 델타 T야. 근데 얘가 똑같아. 그러면 충격량 자체가 똑같다면 시간이 어떨수록 얘가 작아질 수 있겠니? 시간이 길어질수록 얘가 작아지겠죠. 자, 우리 얘를 FT라고 한다면 세로축이 F, 가로축이 T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와 얘의 곱은 자, 요거 곱하기 요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자, FT입니다. 그러면은 충격력을 우리가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똑같은 충격량이 얘한테 작용이 됐을 때 시간 자체가 길어질수록 어떻다? 충격력이 줄어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볼게요. 충격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일한 달걀 A, B를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렸어요.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 A가 깨졌다. 얘는 깨졌고 얘는 어떻다? 안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이 선생님 달걀을 여기서 짠 하고 내려놨어요. 한쪽에는 뭘 놨다? 단단한 바닥이고요. 한쪽은 푹신한 방석을 놨어요. 자, 이쪽 푹신한 방석, 여기는 단단한 바닥, 짠! 계란 놨어요. 어디가 깨질까? 단단한 바닥 쪽이 깨지겠죠. 왜? 충격량, 높이가 똑같을 때는 얘 충격량이 똑같아요. 아까 충격량은 뭐랑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했죠. 그죠? 여기는 지금 0이었는데 얘가 바닥에 떨어질 때는 높이가 똑같으니까 속도가 똑같아요. 질량이 똑같고, 그죠? 부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충격량 자체가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단단한 바닥이기 때문에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 굉장히 짧다. 얘는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자, 이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표현하자면 FT에서 자, SA. 자, A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받는 힘. 바닥과 받는 힘이고요. 얘는 푹신한 방석. 이렇게 힘을 받았네. 그러면 FT에서 면적은 뭐라고요? 우리 좀 전에 봤죠? 충격량 I가 되겠습니다. 얘는 I예요. 그럼 A가 받는 운동량과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은 어떻다? 똑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충격량은 똑같아. 자, I는 F 델타 T이기 때문에 자, I는 F 델타 T이기 때문에 얘랑은 똑같아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떻다? 작다. 단단한 방석. 단단한 방석이 아니, sorry. 어때야 돼요? 단단한 바닥이죠. 바닥은 충돌할 때 생각해볼까? 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푹신한 바닥은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죠. 쑥 들어가니까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 자체가 어떻다? 얘보다 길어진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네. 그랬더니 얘가 받은 충격력이 어때요? 이만큼으로 줄어들었고 얘는 첫 번째는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해돼요? 시간이 짧았더니 충격력이 커진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력이 작아진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를 해석하는 거 좀 전에 볼까?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는 아까 높이가 똑같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그러면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번 똑같습니다. 자, 이거 잘 봐라. 두 번째, 충격량. 아까 똑같은 높이였잖아요. 그죠? 그죠? 똑같은 높이였어요. 충격량 어떻다? 똑같다. 좀 전에 설명했어요. 충돌 시간은 TA와 TB 중에 누가 크다? B가 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충격력. FA와 FB. 충격력은 누가 크다? 얘가 크다는 거. 자, 요거 꼭 봐주시기 바래요. 자, 충격을 감소시키는 장치. 여기서 충격이란 건 어떤 양을 말한다? 충격력을 말하는 거예요. 충격력. 자, 자동차의 에어팩. 자,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자동차에서는 에어팩이 빡 하고 터집니다. 자, 터지면 왜 터져요?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 에어팩을 폈는데 우리는 왜 안 다쳐요? 똑같은 힘으로 얘를 꽝 우리는 부딪히는 거야. 머리를 부딪히지만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충격량은 똑같아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I는 F 델타 T였잖아. 그럼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이 에어팩이 없으면 그냥 꽝 받아서 그냥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야 돼? 에어팩이 이렇게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니까 내 머리가 받는 힘은 줄어든다고. 이해되니?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두 번째 거, 자동차 범퍼.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여 자동차가 받는 힘을 감소시킨다. 정지할 때까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을 감소시킨다. 자, 범퍼 역할이었다. 그 다음에 번지점프 줄 생각해 볼까요? 또 어때야 돼? 번지점프는 탄성이 있죠. 탄성이 있는 고무줄이 사람에게 가하는 힘의 시간을 길게 해서 사람이 받는 힘을 감소시킨다. 만약에 번지점프가 딱 떨어뜨렸는데 생각해봐요. 얘가 안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되니? 우리 그냥 떨어지다가 우리는 관성대로 계속 날아가겠고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큰일 나겠죠. 우리 다쳐요. 이렇게 늘어나 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우리 택배 받을 때 충전재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택배 다 깨져갖고 오잖아. 계란 다 깨지고. 그죠? 토마토 다 깨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충전재가 이렇게 뾱뾱이가 따다다닥 있으면 공기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땅 부딪혀도 얘가 보호가 되겠죠. 왜? 충격력을 줄였어요. 어떻게?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운동량 보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운동량 보존이란 충돌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요.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자, 예를 들어볼까? 자, 충돌 전에 질량 MA, A를
자, A의 질량 MA라고 하고요. 이때 A 속도가 VA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운동량은 얼마다? B는 MV이기 때문에 MA, VA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두 번째 B의 운동량은 MB 곱하기 VB.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두 개를 더해보는 거야. 충돌 전에는 얘도 운동하고 있고 얘도 운동해요. 얘도 운동량 MAVA, 얘 운동량은 MBVB.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충돌 후에는, 자, 충돌 중에, 자, 볼까요? 얘를 우리가 분석해보면, 분명 얘는 얘한테 F라는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도 얘를 F라는 힘으로 밀었어요. 자, 이게 무슨 법칙?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F라는 힘으로 얘를 밀면 얘도 F라는 힘으로 얘를 밀어버린다. 대신 우리 오른쪽을 F라고 한다면 얘는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거 충돌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VA 다시 얘는 VB 다시로 바뀌었어요. 자, 충돌한 다음에는 다시니까 뭔가가 속도가 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M, A, V, A 다시 이렇게 플러스 MB, VB 다시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에 운동량의 합은 어떻다? 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나요? 자, 이제 충돌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 활동 문제 보게 되면 역학수례를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을 알아보기.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목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됨을 알아보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래요? 충돌 전후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냐 안 되냐? 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이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어떻다? 같다. 그죠? 그러면 같은가 볼까요? 자, A 충돌 전에 술의 A의 질량은 1이고 속도가 0.5였어요. 그죠? 그럼 처음에 0.5, 0.6, 자, 이렇게 돼 있죠? 0.6입니다. 자, 이때 충돌한 다음에는 B. A는 0이 됐고, 자, B의 질량은 1kg, 속도는 0.5였어요. 자, 그럼 충돌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A만 있었네. 그죠? A만 있었고, A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질량 1kg짜리가 속도 얼마로? 0.5m/s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 뭐가 있었어요? B가 있었네. 그죠? B의 질량 얼마? 1kg이래요. 자, 근데 충돌한 다음에는 처음엔 얘는 정지했었죠. 가만히 있었어. 근데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됐대? 얘는 정지했어. 0이 됐고 B는 얼마로 움직였다? 0.5로 움직였다. 그럼 B의 운동량 얼마? 1 곱하기 0.5, 0.5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얘는 얼마였지? 1 곱하기 0.5니까 0.5. 처음에 B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얼마다? 0이다. 자,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 어떻다? 같다. 충돌 전에 0.5, 충돌 후 0.5. 이해되죠? 충돌 전에 얼마다? 0.6. 자, 두 번째 거 얘가 술의 A가 술의 B에 충돌됐을 때 자, 술의 B는 질량 2kg짜리고 속도가 0.4로 갔는데 충돌한 다음에 A는 어떻게 됐대요? 반대 방향으로 갔네. 자, 어떻게 알아?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오른쪽으로 온 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자, 이쪽은 뭐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우리가 맘대로 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놨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돌 전에는 얼마였다? 0.6이었고요. 충돌 후에는 얼마야? 이쪽이니까 1kg짜리가 이쪽이니까 0.2니까 왼쪽 0.2. 오른쪽 얼마? 0.8. 더하면 얼마? 0.6. 자, 충돌 후에도 어떻다? 같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충돌 전에 얼마? 0.6. 충돌 후에는 얼마? 자, A는 0.1로 가고 있고, 자, 0.1로 그대로 가니까 얼마? 0.2가 되겠네. 자, 충돌 전에 0.6이었어요. 0.2. 그 다음에 충돌 후 술의 B는 얼마? 0.4. 자, 두 개 더 할까요? 어때요? 0.6이 되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충돌 후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충돌 전보다 어떻다? 감소한다. 운동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자, B는 충돌 후에 운동량 크기가 증가해. 자, 증가하는 이유는 어떻다? 정지해 있다가 힘을 받아서 운동하기 때문이다. 자, 충돌하기 전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동일하다. 자, 왜? 운동량의 합은 물체의 충돌 전후가 일정하게 보존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어떻다? 보존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우리 요거 한 가지 예만 더 보고 그 다음 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했는데 그 예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가 탄성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과학관 같은 데서 이렇게 달려있는 공을 보면 탄성구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한 개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했다가 띡 하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좀 이따 얘가 이렇게 띵 오면서 나머지 봐봐. 얘가 왔는데 얘 세 개는 가만히 있어요. 띵. 자, 지금 여기 네 개가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 얘네 하나, 둘, 셋, 네 개 가만히 있고 한 개만 날아간다? 그러면 여기 다섯 개가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떼서 두 개를 띵 놨어요. 딱 놨더니 그럼 아래 몇 개 있었죠? 세 개 나왔죠? 그러면 두 개를 딱 놨다가 띵 놓으면 여기 아래 세 개 남기고 여기 두 개만 날아간다? 그러면 이번에 또 세 개? 두 개 남기고 세 개를 띵 하게 되면 여긴 몇 개 남고 두 개 남고 세 개가 날아간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합 문제 볼게요. 자, 질량이 M짜리,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V만큼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질량이 M인 정지해 있는 물체랑 결합했어. 자, 결합했어요. 이거는 우리 찰흙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네. 자, 얘가 있었는데, 완전 찰흙은 아니지만, 얘에 딱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인라인을 타고 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얘를 데리고 얘를 안고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런 형태. 두 개를 안고 간다. 그럼 질량이 어떻다? 얘 M과 M, 2M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질량이 MV였죠. 자, 질량이 M, 속도 V였고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충돌 전에는 운동량 얼마다? MV가 되겠죠?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지? 자, 질량이 M 더해주니까 2M. 운동량 보존되니까 얘는 속도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 V로 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도 됐고, 분리의 문제. 이번엔 여기 포신과 포가 있는데, 대포가 있는데, 포신 안에 대포가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로 있었어. 근데 처음엔 운동량이 얼마? 0이었죠. 그럼 얘는 빵 하고 이제 얘가 터지면 얘는 스몰 m짜리가 오른쪽으로 100V로 갔다. 그럼 얘는 얼마가 얘는 이쪽 방향으로 V가 되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 0이었죠? 그러면 좀 분리된 후에도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100mV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로? 왼쪽으로 100mV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속도 V로 갔대요. 그럼 얘는 얼마다? 100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나요? 문제 볼게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충격량은 뭐냐면 충격량은 맞다. 자, 우리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관계입니다. 충격량 I는 F 델타 T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F 델타 T인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F는 우리가 힘의 방향이었고요. 델타 T는 시간 변화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 방향은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과 같다. 자, 힘의 방향과 우리 충격량의 방향은 똑같다는 거. 니은, 크기는 힘의 크기와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 자, 크기는 힘의 크기와 시간 곱한 것과 같다. 제가 맞는 말이죠. 기억 맞고요.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충격량은 뭐랑 똑같대요? 아까 했죠. 델타 P. 그죠? 그러면 얘도 맞는 거네. 답 몇 번? 5번입니다.
B 보면 충격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충격이다만 나왔잖아요. 충격이란 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충격력 얘를 표현하는 거예요. 충격량 I는 FT에서 I는 FT에서 F가 뭐다? 충격력이다. 순간적으로 받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 A와 힘과 시간에서 우리 방석 기억나요? A와 B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가 똑같다? 충격량이 똑같다. 그런데 시간은 어때요? 시간. 이거 S1이 훨씬 더 A가 훨씬 어떻다? 시간이 더 적게 들었고 B는 시간이 더 많이 들었잖아. 그죠? 시간이 더 많이 들면 충격력이 작다. 시간이 더 짧으면 충격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와 B가 각각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보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자,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질량과 속도가 동일합니다. 질량 M과 속도 V가 똑같아. 그죠? 자, 두 물체 A와 B는 똑같다고 한다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자, 뭘 말한 거야? 델타 P, 충격량 I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요거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어떻다? 얘는 벽에 충돌하며 정지할 때까지 A와 B가 받은 힘을 말했어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 어때? 같은 거죠. 그죠? 정지할 때까지니까 I는 델타 P랑 똑같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다. 자,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크다? 아까 뭐랬어요? A와 B가 같다 그랬잖아. 그지? 자, 니은 틀렸어요.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평균 힘 어때요? 자, 이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이 힘이 이 힘보다 당연히 크죠. 답 몇 번? 디귿.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운동량 보존에 대한 문제인데 자, 그림 가에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2kg짜리 물체입니다. 자, 이랬을 때 A와 B가 충돌하기 전의 모습을 나는 충돌한 후에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 충돌 전은 자, 어떻습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 12가 되겠죠. MV니까 플러스 자, 얘는 2. 됐어요? 자, 이거는 우리 단위는 좀 뺄게요. 숫자만 한번 해볼게요. 얘랑 곱하니까 얼마? 6 플러스 B의 운동량 2V가 되겠네. 그죠? 얘는 14가 되겠고 얘는 6이니까 얼마가 되니? 왼쪽은 8이 됩니까? 8은 2V가 되겠죠? 그럼 V 얼마? 4m/s가 되겠네요. 너무너무 쉽게 해답이 바로 구해지네. 자, 요까지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운동량 P는 MV였어요. 운동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커져야 되고 또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 충격량 I는 F 델타 T를 말했고 충격량 I는 또다시 뭘로 바꿀 수 있다? 델타 P로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거. 또 하나, 충돌을 할 때 우리가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어떻다? 같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 처음부터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제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 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